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이른 시간인데도 열심히 테이블을 닦는 카페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오랜만에 활기차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왔을 뿐인데 거리 모습이 조금 더 분주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2주 만에 완화된 거리두기로 달라지는 점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정상 운영되고 실내 체육시설도 문을 열었습니다. 광진구가 전 주민에게 무상 배부하는 마스크가 논란입니다. 대면 접촉을 해야 하고 포장 과정에서 감염 위험도 높다는 주장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사전 청약 발표에서 제외된 태릉 골프장 개발은 내년 초 일정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송파 둘레길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됩니다. 사자교와 장지교를 경유하는 1km 길이로 다음 달 공사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일단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집니까? 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 0시부터 2단계로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녁 9시 이후로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됐던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심야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빙수점의 매장 이용 역시 가능합니다. 300인 미만의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헬스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의 집합 금지도 해제됐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요. 교습소의 경우엔 방역수칙 의무화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전국의 PC방은 고위험 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출입 금지와 좌석 뛰어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은 의무화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오늘도 100명대군요. 자세한 수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2,285명입니다. 어제보다 109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363명입니다. 지난 11일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긴 한데요. 신규 확진자 수는 한 달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41명 더 늘어난 4,71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40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산발이나 조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2,279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796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641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한편 광진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고 있는 마스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배부하는 시기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대면 방식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급 구조 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한 주민센터 마스크 배부가 한창입니다. 이달 4일부터 광진구는 34만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덴탈 마스크 5개와 비말 마스크 3개 등 8개를 지급하고 3인 가구의 경우 14개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진구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 것, 현재 마스크 품귀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배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분란은 광진구 공무원 노조 게시판을 통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스크 포장을 위해 각 동별로 15명 내외의 직원들이 동원됐는데 이들이 한 곳에서 작업을 하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전달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광진구는 통장과 희망 일자리 근로자를 통해 철저히 비대면 방식으로 마스크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급 구조상 비대면 방식이 될 수 없었습니다. 통장과 희망 일자리 근로자가 마스크를 지급받은 주민으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다 줬어요. 제가 받아서 제가 저희 세입 때도 다 나눠줬어요. 주택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런 이유들로 직원들은 마스크 배분과 관련해 회의적인 의견을 구청장 측에 제기하기도 했지만 사업은 진행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은 지역 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편 광진구가 무상 지급하는 마스크는 총 187만 9천 매로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에는 고사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영세점포의 타격이 큽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반토막 이상 떨어져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역 먹자 골목. 점심시간이지만 식당 안은 빈 테이블만 보입니다. 7시 반 되면 손님 못 받아요. 해서 준비 나가고 한 10분, 10분 걸려버리는데 4, 50분만 이거 먹겠어요. 상황이 이쯤되자 업주는 직원들에게 한 달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한숨 짓습니다. 한 번에 직원들 못 보내잖아요. 지금은 한 달 서로 해서 쉬었다 한 달 쉬다 하고 그러한다 쉬고 있는 거예요. 업주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임대료. 매출이 70% 이상 뚝 떨어져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520만 원 임대료가 어제 52만 원, 16만 원, 한 세트 나갔겠네. 전통시장 상황도 마찬가지. 활기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필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회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19 폭탄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직격탄이 왜 여기 있어? 한 40명 나왔잖아. 양성자도 많이 나오고. 그냥 여기 나타나는 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상인들의 공통된 하소연. IMF보다 더 어렵죠. IMF는 될 게 아니에요. IMF는 마스크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 관계가 되잖아. 관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선수 고속적으로 떨어지려고 하잖아. 지난달 전통시장 체감 경기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49.2를 기록했습니다.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도 무너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적재적소식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중랑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묵동에 1230세대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천서영 기자. 네, 중랑구청입니다. 네, 일단 역세권 청년주택이 1230세대면 꽤 큰 규모입니다. 네, 해당 부지는 중랑구 묵동 165번지 일대입니다. 옛 동양 쇼핑이 있었던 자리인데요. 이곳에 용적률 1000%를 적용한 지하 7층, 지상 29층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당 대략 6평 정도로 1230세대가 계획된 것입니다. 사실 서울시는 아직 이곳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는 공식 발표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민간 사업자가 이미 서울시에 사업 계획서를 접수했고 이제 곧 주민 열람이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주민 반대가 심상치 않다고요? 네, 일단 주민들은 청년주택 건설 계획이 수면 아래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도 들었는데요. 먼저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서울시가 묵동 인근으로만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인근에 다른 청년주택 2곳이 이미 내년 7월 입주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해당 부지에도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1km 이내 지역에 청년주택은 총 3곳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봤는데요. 가까운 한 곳은 직선거리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실제 역세권 청년주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형평성 문제라는 건 이 청년주택이 너무 묵동 인근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군요. 이 밖에 네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해당 부지에 대해 이미 오래전부터 유통시설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옛 동양 쇼핑자리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유통시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까지 선거 공약에 유통시설 건설을 앞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이다 보니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이고요. 중랑구에서 많지 않은 상업용지에 주택을 건설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 주민들은 주변 주택들의 사생활 문제, 안전 문제 등도 함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서울시에 묵동 청년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며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했고요. 청와대 청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조금 완화되면 대규모 집회 등도 이어가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중랑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천소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랑구 묵동 청년주택 건설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가운데 주민 반대가 거센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는데 일단 교통 대책부터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사전 청약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입니다. 주민 반대로 논란이 큰 노원구 태릉 골프장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태릉 골프장이 빠진 이유에 대해 교통대책 수립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는 택지 개발 대상지로 선정된 지 한 달밖에 되질 않아 현재까지 교통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며 광역교통망 수립 후 사전 청약에 대한 일정은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릉 CC가 83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지구 조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교통대책. 그 태릉 CC 같은 경우 아직 저희가 그 대책을 확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태릉 골프장 개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지역 민심은 더욱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에 반대하는 노원구 의회 야권과 이 지역 주민 다수는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태세. 태릉 골프장 주택 개발 반대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간직한 태릉 골프장을 온전히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태릉 골프장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원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품격을 높여줄 미래지향적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개발이 본격화될수록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갈등은 증폭될 것이란 예측입니다. 빌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송파구 장지동에는 송파 둘레길이라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즐겨 찾는 보행로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송파구 장지동 장지천 인근의 송파 둘레길 일대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됩니다. 송파구 외곽에 위치해 인적이 드문 곳이었지만 장지동 주변 아파트와 위례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곳 둘레길 일대를 드나드는 주민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차로 양옆으로 보행로가 있지만 보도폭이 좁은 탓에 자전거와 보행자의 동선이 겹치는 경우가 잦았던 상황.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게 된 겁니다. 이를 위해 사자교와 장지교, 송파대로 6길 일대 1km 구간에 걸쳐 2.4m 폭의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하는 한편 장지천 입구에서 사자교 사이 일부 구간에 전용 보행 데크를 설치해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랑 보행자가 같이 다니면서 복잡했었는데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보행로를 설치하게 되니까 같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조성되는 거죠. 한편 송파 둘레길 일대 자전거 전용 도로 공사는 다가오는 10월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앞으로 5년간 부족한 기초생활 인프라 등을 공급해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50년 전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통해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입니다. 이 일대 10만 3천 제곱미터가 올해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주거지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인데 반해 주변에 대규모 개발 지역이 있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큰 지역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금천구는 앞으로 5년간 서울시로부터 100억 원의 마중물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사업비는 해당 지역의 골목길 정비와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 등 주거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구는 이번 달 안으로 사업비 일부를 교부받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그 골목길이 협소하고 불법 주차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 주차 개선, 주민공동 이용 시설 조성에 한 40억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하게 되고요. 서울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대상지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코디네이터를 상주시킬 계획입니다. 코디네이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집수리 전문가를 파견해 노후주택을 신중축하거나 고쳐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금천구 독산 이동 일대를 비롯한 신규 대상지 5곳을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중랑구에 창업복합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창업지원센터와 창업주택이 혼합된 형태인데 창업복합시설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랑구와 SH공사가 관련 협약을 진행했고 조감도도 내놓았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창업복합시설 건설과 관련해 중랑구와 SH공사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랑구가 부지 및 창업지원센터 건립비를 부담하고 SH공사는 사업 시행과 창업지원주택 건설을 맡기로 한 겁니다. 이로써 창업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본격화될 예정. 지난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업의 이치 그리고 기업의 이치에 기초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의 창출을 포함한 이러한 경제기반을 갖추는 것이 가장 큰 중랑구의 염원이고 앞으로의 미래를 밝혀나갈 방향인데요. 중랑의 미래의 경제기반을 갖추는 데 있어서 큰 발을 내딛는 그런 시간이다. 창업 공간과 주거 기능이 결합한 복합시설의 조감도도 공개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11층으로 연면적 18,000여 제곱미터 규모, 1층부터 3층까지는 입주 공간과 창업 플랫폼 중심의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4층부터는 114호 규모의 창업지원주택이 들어섭니다. 창업지원주택의 경우 1인 창업인은 물론 신혼부부 창업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다양화됩니다. 구는 이미 신내동 195번지 일대 부지 매입도 해둔 상태로 곧바로 기본 구상과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 센터가 들어서면 창업 지원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신내 IC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중랑창업지원센터 주변에서 조성 중인 지식산업 1센터, 2센터, 양원지구 패션산업 고도화 단지, SH 본사 이전 등과 연계하여 창업 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서울 동북부의 창업 허브가 될 중랑창업복합시설은 오는 2022년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서대문구가 복지 사각지대 놓인 위기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9년째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 익명의 독지가가 25개 가정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익명의 독지가가 서대문구에 기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고 싶다는 것.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과 후원자를 연결해주는 백가정 보듬기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익명의 독지가는 1년간 매달 640만 원을 후원하겠다고 밝힌 상태. 서대문구는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모두 25개 가정에 후원금을 나누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적 요건이 안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들입니다. 한편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백가정 보듬기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657개 가정과 후원자를 결혼시켰고 총 후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합니다.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거쳐 결연 가정에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대문구는 각 가정에 전문 사례관리사를 파견해 결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백가정 보듬기 사업 수혜자는 학교나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한 가정을 구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중랑구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김미숙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최은주 의원이 각각 선출된 가운데 김영숙 의원과 박열환 의원, 오화근 의원 등이 예결위원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할 추경안의 규모는 일반 회계 551억 원과 특별 회계 9억 6천만 원 등 총 560억 원 규모로 내일 최종 확정됩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100명대가 넘어서기 시작한 지난 2월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에는 방독면을 쓴 행인들도 등장했습니다. 12일째 100명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고깃집과 술집이 다시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고 방역에 대한 마음까지 관대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